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짓권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픽스 대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드리지만 대구 경북 아파트 대경화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땅짓권 시간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경화님 모셔서 대구 부동산 시황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네, 지난 4월 7일부터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발표일 기준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 분양을 마친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전매 제한 적용 그리고 해제가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거래 정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지극히 제한이 되는데요. 이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 기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조금 더 분양권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양가 전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분양권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을 하방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스픽스 대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주식의 거래 정지와 비교를 해주시니까 딱 찰떡 같은 비교 같은데, 자, 아까 뭐 하방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묶여있던 분양권마저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택 가치가 더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가 하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현재 시장에는 이미 이 전매 제한 완화들을 미리 반영해서 시장에 이미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분양권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인가 주목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도소득세는 60%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거주 의무도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하나만으로는 모든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석하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 대경화님께서 보시기에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뭐 광역시와 같은 이런 비슷한 권역에서는 전매 제한 해제까지 염두에 둔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부 선반영이 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분양권 거래가 많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규제 완화 대표 수혜단지로 뭐 계속 등장하는 단어더라고요. 네.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네. 실제 올해 연말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벌써부터 지금 내놓겠다는 매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도 없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 대구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단지는 어딜까요? 네, 사실 아직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 대구 부동산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낮다라고 하는 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모든 투자자가 다 대출과 월세를 활용해서 집을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지금 전세가율이 대구 같은 경우는 6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갭이 좀 줄어진다면 네. 한 몇 %까지 올라가야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70%까지는 올라와줘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 70%인데 지금 60%대에서 네. 70%대까지 가려면 아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전세대출 금리도 좀 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월세가 좀 더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런데 이제 4월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그 뭐 전매 제한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제로였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분양 전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말씀하셔서 찾아봤거든요. 네.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뭐 분양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전망이 좋아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에서 200까지 지수가 구성되다 보니까
100을 넘어서야 분양이 좀 화랑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대구가 이제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네. 전국 최고이다 보니까 이 미분양 물량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양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두 부분이 해소되려고 하면 매매 가격이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각종 지수를 보면은 뭐 기준선이 한 2017년 또는 2018년 기준인 때가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선 100이라는 게 100%가 아닙니다. 200까지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의 올해 신규 아파트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입주 물량이 총 한 3만 6천 세대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역대급 최다 물량, 뭐 과잉 공급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텐인텐이라든지 여러 뭐 부동산 카페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분리해서 조금 비교해달라 이런 문의가 많더라고요. 조금 네.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네, 분양권과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권리입니다. 우리 권리라고 하는 건 유형이 아니고요, 무형입니다. 네.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서 향후에 지어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네. 입주권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 입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 새롭게 지어지는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분양권은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토지의 감정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합원 분양가로부터 권리 가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금액이 아무래도 분양권에 비해서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부동산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아직 좀 멀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상화될 때까지 부동산 규제들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정상화 후에 시장이 또 정점을 향해 달려가면 또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까? 또 규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정부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이주택자들에게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완공 후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네,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라는 네, 것으로 맞습니다. 역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금 부분에서의 좀 더 큰 변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기한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분 기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보다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 1년 후에 수익이 조금 보전이 되었을 때 매도를 네. 하면 향후에 갈아타기 했을 때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처분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세금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 부동산 시장 언제 지금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양 전망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뭐 홍보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범어동 MBC 내거리에 건설될 포스코 더샵인데요. 뭐 좀 유치하긴 하지만 범어동 1번지, 그러니까 주소가 범어동 1번지예요.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야, 정말 대구에서 이렇게 멋진 아파트를 본 적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삐까번쩍한 말이 어울리는 네. 말 하는데, 자, 홍보하는 대로 정말 범어동 1번지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제1의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네, MBC가 있던 그 자리를 다 허물고 새로 포스코샵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범원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두산 리오제니스가 현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08년, 2009년 시기에 지어지고 준공 입주하다 보니까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거기에서 나고 자란 자녀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또 새로운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어너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자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좀 더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거의 범원의 거리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지금 또 짓고 있는 또 W를 또 이어서 범원의 거리에 이어서 MBC 내거리에도 정말 멋진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은데, 지금 MBC 내거리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는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여기는 후분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후분양이면 지금 건설하고 나서 조금 나중에 후분양한다는 건데, 네. 지금 두산 위브더 제니스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그 범원의 거리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도 좀 분양이 안 돼서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선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에 있다 보니까 MBC 내거리에 있는 포스코 더샵도 후분양을 선택을 해서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하나 기대되는 단지가 있는데, 동대구로 끝자락인 수성로드 앞에 지금 화성파크 드림이 건설 중입니다. 사실 뭐 우여곡절 되게 많았는데 지금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처럼 뭐 수성모시 앞에 있고, 또 3호선 황금역 맞은편에는 뭐 SK 리더스뷰, 트럼프월드, 그리고 수성로 프로지오까지 있더라고요. 또 뒤편에는 고급 빌라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동서남북 조망권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쪽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수성모시 굉장히 가깝고 3호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요소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2021년 말 대구 종상향 이슈가 여기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동에서도 이 수성구라는 이름을 달고 조합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슬슬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멀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전망이 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조금 그 동네 근처 인근 지역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MBC 내거리 포스코 더샵과 방금 말씀드렸던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이외에 올해 대구에서 신규 분양하는 그런 스타트를 알리는, 또 주목해야 할 만한 단지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대구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단지가 두 군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덕 이편안이랑요, 상인 센트럴 자이, 이 두 군데가 가장 기대된다라고 봅니다. 네. 명덕 이편안 같은 경우에는 5월 원래 분양 계획이었는데요. 현재는 후분양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분양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상인 센트럴 자이 역시 상인역 일대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자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지가 올해 꼭 분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땅 집권 이전 시간에 이미 명덕 이편안 세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엄청난 대단지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죠? 1700세대 정도 됩니다. 1700세대면 지금 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서도 정말 좀 손에 꼽을 만한 대단지이지 않습니까? 네, 뭐 메모드급 대단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지금 명덕역을 가면은 지금 건설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면적만큼 정말 기대도 큰 단지고요. 저희가 상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땅 집권 시간에 처음 언급되는 단지 같은데, 저는 자이 아파트 하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자이 아파트는 조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희소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이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자이는 그 이름으로 약간 주부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GS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사실 오랫동안 수상 경력도 있고, 또 시공 품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선도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이 자체가 대구에서 좀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땅 집권 시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대구 부동산 시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 중에서 빠져먹은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중요한 건데 빼먹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한번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료론이 출시 2달 만에 25조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총 목표 금액의 65%를 달성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픽스 대구의 땅 집권 시청자분들은 아마 대구 경북 아파트 대경화 채널 영상도 다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 중간 집계 같은 경우도 한 1,900가구가 또 팔렸다 하더라고요. 네, 2월에 1,980건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네. 현재 3월 중간 집계이긴 하지만 1,9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통계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대구에서는 이 신규주택 거래하시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의 56% 사용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규주택 구입에 특례보금자리론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한 바가 있죠. 네, 그럼 3월 중간 집계이긴 하지만 벌써 2월의 아파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또 시중은행도
주담대 대출 금리를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3.7%부터 시작되는 그런 금리가 있어서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과 함께 일반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까지 아마 아파트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을 좀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땅증권 시간에 부동산 시장에 꼭 아셔야 할 시황 말씀드렸고요. 다음 땅증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